강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데이동을 떠나는 케냐의 야생동물 속에서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치열한 생존을 경험하세요. 포식자가 숨어있고 강이 도전하며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바나에서 생명의 전투를 목격하세요. 이 놀라운 야생으로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자연이 울부짖는 땅. 위풍당당한 야생동물의 왕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중 하나인 전설적인 마사이 마라성. 생명은 끝없이 이어지는 리듬을 따릅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생존을 위한 일일 전투를 벌입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포효를 자랑하는 사자들은 길게 자란 풀 속에 숨어 예상치 못한 먹이를 덮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사바나의 무적의 지배자들로 자연의 먹이사슬에서 끈질기게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사자와 함께 자연의 잠행의 달인인 레오파드가 마라를 우아하게 배회합니다. 검은 반점이 새겨진 황금색 털을 가진 레오파드는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황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사자들과 달리 레오파드는 혼자 사냥하며 폭발적인 속도와 조용한 접근법으로 가젤이나 다른 작은 포유류를 기습합니다. 멀리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느리고 신중한 걸음으로 끝없는 평원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동물인 이 거대한 존재들은 지능과 깊은 가족적 유대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물과 음식을 찾아 건조한 지역을 지나며 암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무리를 이루어 여행을 떠나며 자식을 숨어있는 포식자로부터 강하게 보호합니다. 데이동, 생명의 광경. 이곳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현상 중 하나인 데이동이 펼쳐집니다. 수백만 마리의 누, 얼룩말, 그리고 톰슨 가젤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에서 케냐의 마사이 마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신선한 풀밭을 찾기 위한 이 장대한 데이동은 자연의 가장 위대한 광경 중 하나로 생명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건기 시즌이 시작되면 이 거대한 무리들은 강둑에 모여 악어들이 잠복해 있는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망설입니다. 결단의 순간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본능에 이끌려 돌진하고 배고픈 악어들은 물속에서 기다립니다. 일부는 무사히 건너가지만 다른 일부는 아래에서 기다리는 무자비한 포식자들 또는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자와 치타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것은 끝없는 드라마이자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생과 사의 영원한 순환입니다. 마사이 마라의 독특한 주민들, 최고의 포식자들과 이주하는 무리들 너머로 마사이 마라는 매혹적인 동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아한 긴 목과 부드러운 목과 부드러운 눈을 가진 기린은 나무 꼭대기의 잎을 먹으며 50cm 길이의 혀를 사용해 날카로운 가시를 피하면서 잎을 따먹습니다. 종종 느릿느릿한 동물로 여겨지는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원한 강물 속에서 보내며 타는 듯한 햇볕을 피하고 밤이 되면 풀을 뜯으러 나옵니다. 비록 몸집이 크지만 하마는 육지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며
자극을 받으면 자신의 영역을 사납게 방어합니다. 새들도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하늘을 나는 강력한 독수리에서부터 얕은 물에 물갈퀴를 내밀며 걷는 화려한 플라밍고들, 그리고 공중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선명한 색깔의 왕사요들이 마사이 마라의 하늘을 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들의 울음소리는 바람의 속삭임, 먼 곳에서 들려오는 포식자들의 포효, 그리고 이주하는 무리들의 리듬 있는 발자국 소리와 어우러져 자연의 교향곡을 만듭니다. 야생이 지속되는 땅 케냐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전설로 거칠고 야생적인 자연이 결코 끝나지 않는 고대 이야기의 페이지처럼 계속해서 번성하는 곳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냥꾼부터 가장 온순한 풀을 뜯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들은 이 놀라운 생태계의 미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사이 마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자연 세계의 웅장함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동물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생존과 조화의 서사시에서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심장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땅이며 야생이 영원히 존재하는 땅, 강력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데이동, 자연 속 생존의 여정. 이주 교향곡 데이동은 단순한 동물들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자연 현상입니다. 매일 아침 수천 마리의 누우들이 안개로 덮인 세렝게티에서 일어나 태양에 달구어진 평원을 가로지르며 리듬감 있게 이동합니다. 눈이 예리한 얼룩말들은 자연적인 감시자로서 무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고, 날카로운 후각을 가진 누우들은 물의 근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동물 왕국 내에서 존재하는 놀라운 협력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포식자와의 생존, 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모든 동물들이 마사이 마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숨어있는 포식자들이 정밀하게 공격합니다. 사자들은 무리에서 약하고 고립된 멤버들을 기습합니다. 치타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로서 속도의 폭발적인 순간을 이용해 어린 가재를 사로잡습니다. 하이에나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먹이가 지칠 때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강아래에서는 나이라거가 기회를 엿보며 혼란스러운 강을 건너는 순간을 죽음의 먹이 난동으로 변모시킵니다. 생존한 이들은 마사이 마라의 푸르른 초원에서 피신하지만 비가 오면 다시 남쪽으로 떠나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생존의 끝없는 춤은 아프리카의 야생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치명적인 횡단, 마라 강이 숨겨진 위험들. 탁한 물속에 숨겨진 죽음의 함정. 멀리서 보면 마라강은 평온해 보이며 그 물은 아프리카의 황금빛 태양을 부드럽게 반사합니다. 그러나 그 속의 속임수 같은 평온함 아래에는 동물 왕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포식자 중 하나인 거대한 나이라거가 숨어 있습니다. 바위처럼 거친 비늘을 가진 이 선사시대의 파충류는 움직이지 않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강둑에 모인 망설이는 무리들을 응시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첫 번째 누우가 물에 뛰어들면 나머지 동물들이 혼란스럽게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강은 소란스러움 속으로 빠져들며 수천 마리의 발굽이 물을 휘젓고 거품이 이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광란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들은 물속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복의 달인 나이라거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5대여 6m에 달하고 무게는 500kg을 넘을 수 있으며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물 중 가장 강력한 물린 힘을 자랑합니다. 사자나 치타와 달리 그들은 먹이를 쫓지 않고 대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상치 못한 누우나 얼룩말이 너무 가까이 수영하면 악어는 놀라운 속도로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며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물어냅니다. 하지만 즉시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악어는 악명 높은 죽음의 회전을 실행하며 몸을 세게 비틀어 먹이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누우들은 물속으로 끌려가며 그들의 필사적인 물보라가 붉게 물든 강 속으로 사라지며 포식자들이 만찬을 즐깁니다. 하지만 악어만이 위험이 아닙니다. 마라 강 자체도 위험합니다. 공포에 질린 동물들이 서로 밟고 지나가며 갇혀서 혼란스러운 물살에 의해 익사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긴 여정에 지쳐서 강력한 물살에 휩쓸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생존자들과 그 너머의 여정,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천 마리의 누우와 얼룩말들이 본능에 의해 휘몰아치는 물살을 헤치며 싸워나갑니다. 그들은 반대편 강둑에 도달하지만 지쳐있으면서도 살아남아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사자, 하이에나, 치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동물들, 물에 젖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동물들은 쉬운 표적이 됩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강을 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끝없는 여정의 다음 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라강, 생과 사의 순환선언을 지켜보는 증인. 평원의 포식자들, 사바나의 유령들. 마라, 강이 치명적인 물살을 넘었다고 해서 누, 얼룩말, 톰슨 가젤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사이 마라의 광활한 평원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생존을 위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의 끊임없는 추격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물속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 풀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사자, 치타, 하이에나, 아프리카 들개는 모두 뛰어난 사냥꾼들로 치명적인 정확도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이동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며 그곳에서는 가장 강하고 운 좋은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사자, 사바나의 무적의 왕들. 사자들은 아프리카 평원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합니다. 대부분의 큰 고양이들과 달리 사자들은 프라이드라고 알려진 구조화된 사회 집단에서 살며 이 집단은 최대 50마리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암사자들은 주요 사냥꾼으로 팀워크와 전략적 매복을 이용해 먹이를 잡습니다. 반면 수사자들은 프라이드의 영역을 방어하고 지배권을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친 무리들이 강이 다른 쪽에 도달하면 사자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도보다는 힘과 팀워크에 의존합니다. 암사자들은 황금빛 풀 속에 숨어서 가장 약하고 느린 동물들을 목표로 날카로운 눈빛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협력적인 공격으로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여 도망칠 기회를 차단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강력한 목을 물어 빠르게 투쟁을 끝냅니다. 수사자들은 사냥에 항상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냥 후 첫 번째 몫을 차지하지 하여 프라이드를 보호할 만큼 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자 프라이드의 잔인한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으며 이들을 사바나의 무적의 지배자로 만듭니다. 치타, 초원의 번개의 사자와 달리 치타 이치노닉스 주바투스는 혼자 사냥하는 동물로 힘보다는 순수한 속도에 의존합니다. 치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0에서 96km 60마일까지 단 3초 만에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스포츠카보다 빠릅니다.
치타는 대형 먹이를 제압하는 대신 더 작고 약한 개체를 조심스럽게 추적하고 매복합니다. 그들의 날씬한 몸과 긴 다리, 유연한 꼬리는 고속으로 먹이를 쫓을 때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치타는 최고 속도를 2000너츠 3010초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피로가 몰려옵니다. 먹이를 잡은 후 치타는 발톱을 사용해 동물을 넘어뜨리고 질식시킬 수 있는 물린 후 목을 물어 먹이를 처리합니다. 뛰어난 사냥 능력에도 불구하고 치타는 자주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더 강한 포식자들에게 먹이를 빼앗기곤 합니다. 하이에나, 사바나의 교활한 전략가들. 하이에나는 종종 청소부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 중 하나로 자신의 교묘한 전략을 통해 식사의 90%를 자주 확보합니다. 치타나 사자와 달리 하이에나는 인내와 팀워크를 이용해 먹이를 지치게 하고 그 후에 공격을 가합니다. 조정된 무리로 사냥하는 하이에나는 수마일을 따라가며 먹이를 지치게 만든 후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은 뼈를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완전히 처리하며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이에나의 가장 매혹적인 특성 중 하나는 그들의 정교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들의 섬뜩한 웃음소리 같은 울음소리는 사실 복잡한 발음으로 사냥을 조율하거나 위험을 알리거나 무리 내에서 지배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오싹한 소리는 사바나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며 사냥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아프리카 들개, 궁극적인 팀, 사냥꾼 사자들은 힘에 의존하고 치타들은 속도에 의존하는 반면 아프리카 들개, 엘라이차온 픽토우는 팀워크를 통해 번성합니다. 이들은 고도로 사회적인 동물로 협력이 그들의 뛰어난 사냥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자맹이나 매복 전술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들개는 장거리 추격을 통해 먹이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64km, 40마일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꾸준히 목표에 접근합니다. 먹이가 약해지면 전체 무리가 함께 움직여 빠르고 효율적인 사냥을 마칩니다. 들개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것은 그들의 강한 사회적 유대입니다. 그들은 다치거나 아픈 무리의 구성원들을 돌보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무리 정신은 그들을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냥꾼 중 하나로 만듭니다. 사바나, 자연의 무자비한 전장 아프리카 평원의 모든 발걸음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주하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포식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자, 치타, 하이에나, 들개들에게 이 대이동은 이 야생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마사이 마라에서는 절대적인 승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에 가장 잘 적응한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사자의 힘, 치타의 속도, 하이에나의 교활함, 들개의 단결 등 모든 포식자들은 자연의 섬세한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빠르고 강하고 똑똑한 자만이 살아남으며 약하고 느린 자들은 끝없는 생사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자연의 경이로움. 초원의 건축가들 수백만 마리의 발굽이 마른 땅을 짓밟으며 그들은 흙을 부수고 비가 올 때 씨앗들이 자리 잡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배설물은 자연 비료 역할을 하여 땅을 비옥하게 하고 신선한 풀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얼룩말들이 이주를 이끌며 다른 풀을 뜯는 동물들이 소화할 수 없는 더 거칠고 마른 풀을 먹습니다. 이는 더 부드러운 풀을 선호하는 누우들을 위한 길을 열고 마지막으로 톰슨 가젤들이 남겨진 연약한 새싹을 먹습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풀뜯기 패턴은 평원이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며 과도한 풀뜯기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합니다. 대이동은 물 분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들이 강과 습지를 건널 때 그들은 물 흐름을 조절하는 경로를 만들어 자연적인 수원들이 보충되고 다양한 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식자와 먹이의 균형 대이동은 또한 사냥꾼과 먹이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대이동이 없었다면 아프리카의 최고 포식자들인 사자, 치타, 하이에나, 악어들은 먹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육식 동물들은 약하고 병들고 노쇠한 개체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무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강화합니다. 사자들은 지친 누우들을 노리며 사바나를 지배합니다. 치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를 이용해 작은 가젤을 잡고 하이에나와 아프리카 들개는 협동된 무리로 사냥하며 숫자로 먹이를 압도합니다. 강 속에서 나일악어는 매복 포식자로서 약한 개체들을 제거하고 과잉 번식을 방지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주는 연쇄 반응, 가장 작은 생물들조차도 대이동의 혜택을 받습니다. 독수리들은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며 남겨진 시체를 먹고 질병의 확산을 막습니다. 학, 외가리, 황새와 같은 새들은 무리를 따라가며 그들의 움직임에 의해 방해받은 곤충들을 먹습니다. 심지어 똥벌레들도 동물 배설물에서 영양분을 재활용하여 토양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며 비옥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초원의 푸르름에 기여합니다. 아프리카 생태계의 생명선 대이동은 단순한 연례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야생의 심장 박동입니다. 대이동이 없다면 초원은 시들고 수원은 줄어들며 포식자들의 개체수는 붕괴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평원을 가로지르는 각 발굽의 박동 속에서 이 동물들은 단순히 생존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생태계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영속적인 교향곡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냐, 생태학적 경이의 땅. 케냐산의 웅장한 위엄. 케냐산은 5최코프 9m, 1007중 총 57피트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로 극적으로 솟아오릅니다. 이 고대의 화산은 빙하와 알프스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아래에 타는 듯한 평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얼음으로 덮인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험준한 경사면에서는 다양한 독특한 동물들이 극한의 조건에 적응하여 생명이 번성합니다. 하위 고도에서는 밀집된 대나무 숲이 코끼리, 표범, 물소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콜로부스 원숭이는
나무 꼭대기를 자유롭게 흔들리며 이동합니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풍경은 헤더 초원으로 변하고 바위 하이락스와 같은 동물들이 바위 돌출부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더 높은 곳, 빙하 근처에서는 케냐산 모래랏과 희귀하고 강인한 흑표범, 일명 검은 표범 같은 희귀한 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의 경사면은 가장 놀라운 식물과 동물들을 지탱하며 고립되고 프라질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리프트 계곡의 플라밍고, 왕국 케냐의 그랜드 리프트 계곡은 경이로운 알칼리성 호수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들 호수는 독특한 광경을 제공하며 수백만 마리의 플라밍고들이 얕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속에서 걷고 있습니다. 나쿠루, 보고리아, 엘리멘타이타와 같은 호수는 이 섬세한 새들의 번식과 먹이 사슬의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선명한 분홍색 깃털은 호수의 깊은 파란색과 어우러져 초현실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플라밍고들은 이 알칼리성 호수에 존재하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미세조류 덕분에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 조류는 그들의 식단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 새들은 단순한 장식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호수의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로 조류의 성장을 조절하고 섬세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리프트 계곡의 호수는 플라밍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집입니다. 물은 틸라피아와 메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다시 물고기 독수리와 가마우지를 끌어들여 복잡한 먹이망을 형성합니다. 하마들은 얕은 물에서 뒹굴고 아프리카 자카나들은 떠다니는 식물 위를 우아하게 걸으며 긴 발가락을 이용해 수초 위를 걷는데 완벽히 적응해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그 숨겨진 주민들, 케냐의 밀집된 숲들, 예를 들어 아보다레 국립공원, 엘곤산, 카카메가 숲은 이 나라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숲들은 지구에서 가장 희귀하고 은밀한 종들의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에서는 콜로부스 원숭이, 드브라자 원숭이, 블루 원숭이들이 과일과 잎을 찾으며 밀림을 능숙하게 헤치고 다닙니다.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숲의 엔틸로프인 봉고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울창한 덤불 속을 탐색합니다. 이 멋진 동물들의 야행성 습성 덕분에 이들을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숲의 주민인 금발꼬리 코끼리쥐는 숲속 바닥을 빠르게 기어다니며 긴 코로 곤충을 찾아냅니다. 이 작은 크기의 포유류는 쥐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코끼리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의 가장 큰 조류 보물 중 하나인 그레이트 블루 투라코도 이 숲을 집으로 삼습니다. 그 화려한 깃털과 독특한 울음소리는 에메랄드 그린의 자연을 환상적인 색으로 물들입니다. 왕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는 숲의 지붕을 순찰하며 원숭이와 작은 포유류를 사냥합니다. 이 숲들은 수많은 종들의 중요한 거점이며 그중 많은 종들이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조한 북부, 생존자들의 땅 북쪽으로 이동하면 풍경은 극적으로 건조한 사막과 방언조한 사바나로 바뀌며 가장 강인한 생물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여기 삼부르와 차보와 같은 지역에서는 가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부르 특별 5대 동물, 그래비 얼룩말, 레티큘레이트 기린, 베이사 오릭스, 소말리아 타조, 그리고 게레눅은 이 지역에서만 발견되며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적응해 있습니다. 그래비 얼룩말은 모든 얼룩말 중에서 가장 크며 다른 얼룩말들과 달리 좁은 줄무늬와 크고 둥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티큘레이티드 기린은 복잡하고 잘 정의된 털 무늬를 자랑하며
가시가 많은 아카시아 숲을 돌아다니며 긴 목을 뻗어 다른 풀 뜯는 동물들이 닿지 않는 잎을 먹습니다. 게레눅, 일명 기린 가젤은 진정한 사막의 생존자입니다. 이 우아한 엔틸로프는 비정상적으로 긴 목을 가지고 있으며 뒷다리로 서서 나무 높은 가지에서 음식을 뜯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땅에서 중요한 적응력입니다. 극단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들은 여전히 여기서 번성합니다. 사자와 표범은 건조한 강바닥을 따라 사냥하고 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줄무늬 하이에나는 밤의 덮개 속에서 돌아다닙니다. 이 가혹한 지형에서 적응력이 중요하며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가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인도양에 숨겨진 보물 케냐의 생태학적 경이로움은 내륙 풍경을 넘어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해안선은 인도양을 따라 뻗어 있으며 생명으로 가득 찬 해양의 천국입니다. 산호초, 맹그로브 숲, 해초 초원은 수중의 경이로움을 만들어내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해양종들의 서식지입니다. 디아니, 와타무, 말린디 해안에서는 녹색 바다 거북이들이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우아하게 헤엄치고 다채로운 산호초 사이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화려한 산호초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따뜻한 해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상어와 파도 위를 장난스럽게 미끄러지듯 하는 돌고래 무리들을 끌어들입니다. 듀공, 민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 포유류인 듀공은 얕은 해안 물속에서 해초를 먹지만 서식지 파괴로 인해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라부코 소코케, 해안숲은 또 다른 생태학적 보물을 제공하며 소코케 올빼미와 금발꼬리 코끼리 쥐와 같은 고유종들의 집입니다. 이 숲들은 케냐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육상과 해양 생태계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연의 리듬, 케냐의 비오는 계절. 케냐의 생물 다양성은 두 가지 주요 비오는 계절인 긴 비, 3월에서 5월과 짧은 비, 10월에서 12월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이 비는 풍경을 되살리며 강과 물웅덩이를 채워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의 낙원 케냐는 지구에서 가장 생태학적으로 다양한 나라 중 하나로 산, 숲, 사막, 호수, 바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속적인 보존 노력 덕분에 이 나라는 야생동물들의 피난처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경이로움들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냥꾼, 표범과 치타, 은밀함과 속도의 달인. 아프리카 표범, 그림자 속의 유령, 아프리카 표범, 판테라 팔두스 팔두스트는 동물 왕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적응력 있는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사자처럼 사회적 협력에 의존하거나 치타처럼 순수한 속도에 의존하는 대신 표범은 혼자 사냥하는 동물로 공격할 완벽한 순간까지 보이지 않게 숨어 지내며 번성합니다. 그들의 황금빛 노란색 털은 어두운 로제트 무늬로 정교현교하게 장식되어 있어 뛰어난 위장 능력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긴 풀밭, 바위 지형, 밀림 속에 숨어들 수 있습니다. 표범은 힘, 민첩성, 지능의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근육질 몸은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도 처치할 수 있게 해주며 가젤, 멧돼지, 심지어 어린 기린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사체를 나무로 올려놓고 하이에나나 사자와 같은 청소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다리와 놀라운 힘을 가진 턱을 이용해 먹이를 나무 높이 올려놓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먹을 수 있게 하여 다른 육식 동물들과의 경쟁을 피합니다. 매복과 적응의 달인 표범은 매복형 포식자로 인내와 정확성에 의존하며 체력보다는 정밀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동하며 환경에 녹아들어 폭발적인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의 수축 가능한 발톱과 유연한 몸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덮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강력한 턱이 먹이의 목에 깊숙이 들어가면 싸움은 짧습니다. 표범을 진정으로도 놀라운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적응력입니다. 그들은 사바나와 자주 연관되지만 숲, 산, 심지어 도시 외곽에서도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등반가이자 수영가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포식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타가 열린 평원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표범은 밀림과 바위가 많은 지형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며 그들의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독한 성격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사자처럼 사냥 후 먹이를 무리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표범은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며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표범이지만 그들은 종종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대신 물러나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법 덕분에 표범은 콩고의 열대 우림에서부터 나미비아의 건조한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식지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냥꾼 표범과 치타. 표범. 은밀함과 힘의 달인 표범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나무와 덤불 사이를 비할 데 없이 우아하게 지나갑니다. 그들의 황금색 털은 로제트 무늬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움을 더할 뿐만 아니라 긴 풀과 마른 가지 속에서 완벽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고독한 삶을 사는 몇 안 되는 큰 고양이들 중 하나로서 표범은 사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내와 은밀함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것만이 아니라 매우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먹이를 잡은 후 표범은 독특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체를 나무 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하이에나나 사자와 같은 청소부로부터 먹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체중에 가까운 사체를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자연의 높은 가지는 표범의 개인 저장소가 되어 먹이를 숨어있는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치타의 속도와 전략의 전사 표범이 힘과 은밀함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치타는 속도와 전략의 달인입니다. 가느다란 몸, 긴 다리, 폭발적인 가속을 위해 설계된 체형을 가진 치타는 몇 초 만에 시속 100dcm, 7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이며 가젤과 같은 작은 먹이에겐 두려운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생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치타는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더 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타의 사냥 전략은 고속 추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치타는 종종 새벽이나 황혼에 사냥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기온이 낮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 강한 육식 동물들에게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냥감을 목을 물어 질식시킨 후 치타는 빠르게 먹어야 합니다. 만약 지체하면 사자나 하이에나가 쉽게 먹이를 발견하고 훔쳐갈 수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치타의 생존은 뛰어난 속도뿐만 아니라 더 강한 포식자들을 피하는 계산된 결정들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 포식자들 사이의 생존 전투. 두 동물 모두 최고 포식자이지만 표범과 치타는 생존을 위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힘과 은밀함에 의존하며, 다른 하나는 속도와 전략을 통해 경쟁자를 능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동물 모두 가혹한 야생에서 적응력과 회복력에 빛나는 예시입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하늘 아래 매일이 생존을 위한 전투인 이곳에서 표범과 치타는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며 자연의 끝없는 이야기, 흐름에 그들의 자취를 남깁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 케냐의 새들의 천국. 케냐는 위풍당당한 포유류들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특출한 새들의 다양성으로도 유명합니다. 500종이 넘는 기록된 새들 중에는 거의 60종의 맹금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나라의 하늘은 새들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프리카 물고기 독수리처럼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야생의 상징적인 소리로 알려진 새부터 땅에서 인상적인 사냥 솜씨로 유명한 비서새까지, 케냐는 새 애호가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생태계에서 독수리의 중요한 역할만은 매혹적인 종들 중에서 독수리들은 생태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흰등 독수리로 자연의 청소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청소부들은 더 큰 포식자들이 남긴 사체를 먹음으로써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질병의 확산을 막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새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흰등 독수리의 개체수는 80% 이상 급감했으며 그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에 대한 위협과 그들의 개체수 감소. 독수리의 개체수 감소는 주로 서식지 파괴, 독살, 그리고 불법 야생동물 거래 때문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자연 경관에 계속해서 침범함에 따라 독수리들은 안전한 둥지 자리와 충분한 먹이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들은 종종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포식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독성 농약과 독이 든 미끼에 의한 파괴적인 예기치 않은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보존 노력은 이제 매우 중요해졌으며, 여러 조직들이 서식지 보전, 밀렵 방지 활동, 그리고 인식 캠페인을 통해 이 중요한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냐, 새 관찰자의 천국.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케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새 관찰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마사이마라, 나쿠루 호수, 엠보셀리와 같은 나라의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은 우아한 플라밍고부터 강력한 전투 독수리까지 다양한 새들의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보존 활동가들이 흰등 독수리와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케냐의 하늘은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취약함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안의 경이로움, 바다가 야생과 만나는 곳. 생명의 성역 케냐의 동쪽 끝자락, 인도양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청록색 바다는 끝없이 뻗어 있으며 울창하고 밀집된 해안숲과 맞닿아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이 특별한 장소는 생명으로 가득 찬 성역을 이루며 다양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해안선은 그저 그림 같은 천국이 아니라 다양한 해양 및 육상 종들의 중요한 서식지로 각각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거북의 고대의 여정, 여기서 가장 경이로운 광경 중 하나는 바로 바다거북의 고대 여정입니다. 이 놀라운 생물들은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해변으로 돌아와 그들의 DNA에 깊이 새겨진 본능에 의해 이끌립니다. 달빛 아래에서 어미거북은 힘겹게 모래 위로 기어 올라가 알을 낳으며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의식을 통해 종족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알이 부화하면 작은 거북이들은 용감하게 바다로 향하며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포식자와 자연의 요소들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을 맞서 싸웁니다. 돌고래의 춤 해안 너머, 수정처럼 맑은 물속은 매력적인 병코돌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집입니다. 이들은 매우 지적이고 사회적인 포유류로 때때로 30마리까지 모여 단단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우아한 그레이세로 파도를 넘으며 클릭과 휘파람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며 복잡한 사회 구조와 장난기 가득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서로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팀워크와 동료애가 생존의 필수적인 흥미로운 수중세계를 드러냅니다. 다채로운 산호초와 제해양 다양성 해안지역은 또한 다채로운 산호초 생태계를 자랑하며 눈부신 다양한 해양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산호 형성 사이를 빠르게 헤엄치고 더 큰 포식자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을 순찰합니다. 산호초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유치장 역할을 하며 바다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안숲과 맹그로브, 해변의 수호자들, 육지에서는 해안숲이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은밀한 원숭이들부터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부르는 이국적인 새들까지 이곳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해안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물고기들의 중요한 유치장 역할을 하고 해안선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업과 생태 관광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생계에도 필수적입니다. 대이동을 목격하거나 케냐의 숨막히는 풍경을 탐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더 놀라운 야생 속 모험을 위한 좋아요, 구독, 알림벨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치열한 사냥꾼들의 비밀과 사바나 심장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